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뜨거운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회사인가요? 2025년 한 해 동안에요. 주가가 무려 525% 이상, 525% 이상 폭등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은 첨단 원자력 기술 기업, 바로 오클로입니다. 와, 525%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정도 상승률이면 뭐 누구나 아니 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이 열기가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500%가 넘는 상승률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특히 그 회사가 아직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클로가 가진 그 혁신적인 기술, 그게 뭔지, 또 실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차근차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기대감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오클로라는 이 퍼즐을 맞추고 더 나아가서 이 차세대 에너지 투자 지형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525% 이상의 주가 폭등, 이 배경에는요, 거스릴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흐름들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바로 그 데이터 센터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입니다. 뭐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죠? 맞아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뭐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가 된 거죠.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이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더해집니다. 백악관에서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4배나요.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네요. 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클로는 2차 세대 소형 원자라는 기술 카드를 딱 들고 미래 에너지 문제의 어떤 해결사처럼 등장한 셈입니다. 뭐랄까, 시대가 오클로를 좀 부르는 듯한 그런 형국이죠. 확실히 그 데이터 센터 전력난하고 정부 정책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거시적인 배경이 과연 아직 매출도 없는 회사의 주가를 그렇게 5배 이상이나 끌어올릴 만큼 강력한가 하는 점이죠. 혹시 현재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앞서 나간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이 기대감의 원천, 그러니까 오클로의 기술적 잠재력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클로가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 기술이 바로 오로라 발전소라는 건데요. 오로라 발전소요? 네, 기존의 그 거대한 원전과는 개념이 좀 다른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고속 원자로죠. 고속 원자로, 패스트 리액터라는 점. 그게 이제 기존 원전과의 기술적 차별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속이라는 건 핵 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의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뭐 특정 종류의 핵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 후 핵연료 같은 핵 폐기물을 줄이는데 어떤 잠재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효율성이나 폐기물 관련해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로라는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액체 나트륨은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압력을 크게 높이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게 해준대요. 액체 나트륨. 높은 온도에서 운전한다는 건 결국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압력이 낮다는 점도 뭐 안전성이나 설계 단순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덕분에 잠재적으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기존 원전의 그 거대한 냉각탑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클로가 공개한 발전소 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기존 원전과는 다른 훨씬 간결한 모습이죠.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지 선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건설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냉각탑이 필요 없다는 점은 특히 도심이나 산업단지 근처처럼 부지 확보가 좀 어려운 곳에 분산형 전원으로 배치할 때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 뭐 이런 목표와도 잘 맞아떨어지고요. 게다가 한 번 핵연료를 넣으면 10년 이상 재충전 없이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운영 편의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마치 한 번 충전으로 아주 오래가는 고성능 배터리 이런 걸 상상하게 합니다. 10년이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 액체 나트륨 기술,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혹시 반점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액체 나트륨이라는 게 물과는 달리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좀 격렬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이걸 안전하게 다루고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관리하고 안전 설비가 요구됩니다. 과거의 다른 고속로 개발 사례에서도 이 나트륨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오클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했는지는 실제 장기 운영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술의 양면성을 정확히 인지해야겠네요. 또 다른 기술적 특징으로 그 재활용 해결료 사용 계획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클로는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해서 오로라 발전소의 연료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핵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폐기물도 줄이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고. 네,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절감을 통해서 운용 마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역시 기술적으로나 규제적으로 허들이 존재하는 좀 도전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아이디어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오클로는 단순한 청사진만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좀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에너지부 DOE가 지원하는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개의 시범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이건 정부 차원의 어떤 기술적 검증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5년 9월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아이다호 내셔널 레보레토리 부진의 첫 번째 오로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건설이 시작된 거죠? 드디어 착공을 했군요. 네, 첫 원자로 가동 목표 시점은 2026년 중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물론 계획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단계지만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서 일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중반 가동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 확보 노력도 진행 중인데요. 텍사스의 대형 셰일 오일가스 기업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치인 에퀴닉스와 전력 구매에 관한 의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LOI. 네, 실제 전력을 사용할 에너지 기업과 또 데이터 센터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에너지 기업하고 데이터 센터, 둘 다 오클로 기술의 핵심 타겟 시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의향서, LOI 자는 게 법적 구속력은 좀 약한 초기 단계의 합의라는 점은 인지해야겠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소식이 2025년 10월 중순에 나왔죠. 유럽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 기업인 뉴클레어로부터 무려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건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였어요. 네, 20억 달러라는 금액은 오클로 같은 이런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투자는 당면한 연구 개발이나 첫 발전소 건설 자금 확보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의 어떤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한 유럽의 주요 플레이어인 뉴클레오와의 협력은 향후 기술 개발 시너지라던가 아니면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잠재 고객 확보, 거기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까지. 와, 확실히 오클로를 둘러싼 분위기가 뜨거워질 만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연이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들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곧바로 상업적인 성공이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은 과정일 뿐이다. 네. 이건 뭐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막 초반 몇 킬로미터를 통과한 것과 같다고 봐야죠. 결승선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결승선까지 남은 난관들, 즉 오클로가 직면한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아직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수익성도 없다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오클로는 아직 상업운전 전 단계, 그러니까 프리 커머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실제 상업적인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건설 및 운용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NRC 승인, 이게 정말 큰 허들일 것 같은데요. 네, 이 NRC의 인허가 과정이라는 게 안전에 대한 극도로 엄격한 심사 때문에 길고 복잡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오클로 스스로도 첫 상업 운전 목표 시점을 2027년 또는 그 이후로 잡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2,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바로 그 점이 현금 소진 문제입니다. 아, 현금 소진. 물론 뭐 뉴클레오 투자 유치 등으로 당분간의 운영 자금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첫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준비, 또 후속 프로젝트 개발 등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NRC 승인 과정이 길어지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게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은 늘 따라다니는 숙제와 같죠. 그런데 이런 운영상의 위험 요인들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현재 오클로의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핵심적인 부담 요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클로의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이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27조 원이요? 아직 매출도 없는데. 네, 아직 매출도, 이익도 없는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것은 현재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즉 펀더먼털과 시장 가격 사이의 엄청난 간극, 다시 말해 밸류에이션 괴리, 밸류에이션 디스커넥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어쩌면 좀 과도하게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뭐랄까, 아직 기초공사 중인 건물의 미래 완공 후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그냥 모두 가격에 매겨버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앞으로 오클로가 계획한 대로 NRC 승인을 받고 제때 발전소를 가동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그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하네요. 특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는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 이미 2025년 초에 그 주가 급등 과정에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 부분 가격에 선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클로 주식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 참고한 분석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분석의 결론은 아주 신중합니다. 현재 이런 초고평가 상태하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 상황 사이의 괴리를 감안할 때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즉, 매수보다는 보유나 관심 종목 정도로 지켜보자는 거죠. 네, 현재의 불확실성과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은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녹아 있어서 뭐랄까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하방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인 거죠. 다만 아주 작은 여지는 좀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극심한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초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만을 소규모 투기적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 정말 소액으로 투기적인 관점에서. 네. 하지만 이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이나 또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것은 오클로가 제시하는 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비전과 또 거시적인 시장 환경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넘어야 할 규제, 기술, 재무적 호들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허들이 많죠.
그리고 모든 불확실성이 현재 200억 달러라는 이 엄청난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재력과 위험 사이에서 정말 신중한 저울질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분석에서 제안된 것처럼 당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오클로를 일단 관심 목록에 두고 실제적인 진척 상황을 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일단 지켜보자.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오로라 발전소가 NRC의 최종 운영 허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처럼 회사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위험 대비 보상, 리스크 리워드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격은 미래의 성공을 너무 많이 앞당겨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오클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액체 나트륨을 이용한 소형 고속 원자로 오로라라는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발전력 수요 폭증과 정부의 강력한 원자력 드라이브,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분명 오클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매출과 수익이 전무한 재무 상태, NRC 인허가라는 높은 관문, 그리고 무엇보다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높은 기업 가치라는 무거운 현실이 존재하죠. 이 양면성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오클로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의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클로라는 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서 이들이 추구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자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스케일이 큰 질문인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NRC 승인 외에도 오클로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업들이 상업화에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나 사회적 혹은 정치적 변수는 또 무엇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미래 에너지 시장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깊은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